두려움의 근원, 재능 신화. 나의 완벽주의의 배경에는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두려움은 내가 적당한 연습은 하지만 대단한 연습을 하지 못하는 데에 작용하는 두려움, 바로 재능 신화다.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그릿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한데 내 얘기다 싶었다. 어렸을 때 오빠를 따라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을 정말 좋아했다. 처음에 크리링과 함께 거북도사에게 수련을 받던 손오공은 결국 누구보다 강해지는데 그건 그가 열심히 훈련을 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가 사이어인이기 때문이었다. 나중에는 그냥 인간이었던 크리링과 거북도사는 물론 야무치나 피콜로 등 사이어인이 아닌 다른 캐릭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가 되는데 그건 그의 아들인 오반과 오천도 마찬가지다. 훨씬 오랜 세월 훈련을 한 인간이나 나메크인 삼촌들보다 금세 강해진다. 타고 태어나는 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는 내가 사이어인이 아닌 그냥 인간, 즉 특별할 정도로 대단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게 두렵고 불안했다. 특별한 피는 중요하니까. 타고나는 재능, 천재성 말이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타고나는 재능과 천재성이라는 게 정말 실제하는 것인가는 이 영상의 논점이 아니다. 질문, 냉정하게 따져보자. A. 나는 25년간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해왔을까? 아니면 B.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질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했는데 그냥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뿐일까? A에서 말하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연습은 진짜 연습이다. 노래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부딪혔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 밀고 나가는 투지. 몇 번이고 나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도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 나오겠다는 깡. B에서 말하는 달콤한 환상에 빠질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연습은 연습이라는 탈을 쓴 가짜 연습이다. 허구한 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미세한 발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다. 이 정도면 내가 노래를 제법 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며 위안을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의 곡만 반복해서 부른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곡에 도전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 10대, 20대 초반에는 불렀었는데 30대가 넘어가며 힘들다고 느껴지는 곡들을 부르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탁월함까지 가지는 못하는데 탁월하지 않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방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유튜브에 완성도 높은 커버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린다거나 음원을 만드는 등의 결과물로 연결짓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빠져 나를 혐오하게 된다. 나는 왜 오랫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방구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내 노래는 왜 무대에만 서면 카메라만 켜면 형편없어질까? 왜 나는 음악 주변에서 이렇게 질척대면서 그걸로는 진짜로 무언가를 해내지는 못할까? 이제 이 진짜 연습을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되게 그리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 특별한 피에 대한 이야기, 바로 재능 신화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노래 이외에 많은 것들에 적용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천재성, 재능, 타고난 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탁월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쩌면 성급하게 한계를 결정짓는다. 이를테면 고음 등의 테크닉 같은 거다. 내가 어떤 가수처럼 고음을 내지 못하거나 특정 기교를 부리지 못할 때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될 거라 믿고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 최상의 전략을 고민하고 연습량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 대신 여기가 내 한계야 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고등학생 때 음악을 좋아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단한 가수들, 즉 노래를 진정 잘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흑인이라는 것이었다. 흑인이 아닌 인종들은 절대 흑인들처럼 노래를 잘 부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유튜브나 SNS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증대된 지금과는 달랐던 그때의 나는 약간은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납득을 했고 그 이야기는 뇌리에 강하게 박혀 나의 믿음이 되었다. 그런 비슷한 순간들은 많다. 특히 10살도 안 된 천재, 즉 신동들을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저 정도로 특출나지는 않았었으니까 이 길은 내가 비벼볼 수 있는 바닥이 아닌 것이 분명해 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노래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수학과학을 잘할 수는 없어 이과에 가면 좋은 내신 성적을 유지할 수 없으니 문과에 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중학교 때까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건 내가 아주 잘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문과에 갔다. 랄까, 이과는 고민도 해보지 않았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 대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재능 신화는 강력한 사실로 체화된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세상에 나의 싹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거나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난 안 돼 라든가 난 늦었어, 더 일찍 시작했으면 모를까 라는 식의 단정적인 한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게 된다. 이는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 모두에서 작용한다. 다시 여기서 피에 따른 재능과 천재성이라는 게 정말 실제하는 것인가는 논점이 아니다.
그 믿음의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해 파헤치고 그것이 단단하게 형성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완벽주의를 완화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애초에 그 피를 타고나지 않았으니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투지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걸로 진지하게 뭘 해볼 마음은 접자. 아쉬우니까 취미로만 즐기고 좋아해야지. 물론 좋아하거나 잘 맞는 걸 무조건 생업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생각은 아닐지도 모른다. 취미로 즐기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탁월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재능 신화라는 벽 뒤에 숨어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면 그것은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의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엔가 이런저런 두려움, 회피, 불안이 장착된 나의 사고 및 행동 방식으로 구성된 인생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 나를 괴롭힐 수 있다. 물론 모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평생 모르고 그저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 무기력, 회피, 불안, 미루기 등으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면 그 이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실이 아닌 믿음을 따져보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어쩌면 재능신화라는 착각에 빠져 해볼 만한 연습이나 도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주눅 들어 있거나 혐오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